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랜만에 방송을 제작하네요. 최근에 뭐 좀 공부하는 게 있어가지고 바빠서 방송 제작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뭐 콘텐츠도 이미 고갈났죠. 그래서 뭐 계속 재탕만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 새로 또 진입한 구독자들이 여전히 또 같은 질문을 많이 해가지고 예전 콘텐츠도 한번 재탕해보고 그 구독자들 질문에 답변도 해보고자 이렇게 영상을 제작하게 됐습니다. 먼저 이제 이렇게 신년이라서 또 이렇게 새로 취직한 사회초년생들이 많나 보네요. 그리고 또 이런 사람들은 또 몇 년 후에 뭐 결혼이나 주택 마련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기간의 정함이 있는 투자를 자꾸 물어봐서 거기에 대한 제 의견을 얘기하자면 먼저 사회초년생의 저축과 투자를 어떻게 할 것이냐. 자, 미리 결론 내리면 자, 여러분들이 이제 회사에 취직했으니까 여러분들이 뭐 사수나 선배들이 뭐 이렇게 투자를 해라. 뭐 주식 고수들이 여러분들한테 조언을 많이 하죠, 그죠? 자, 물론 그렇게 조언해주는 사람들의 조언이 여러분의 그 투자 인상에 어떤 뭐 방향을 설정할 수 있겠지만 제 신입 사원 때 그리고 제가 이렇게 뭐 회사 생활 해보니까 예전에 그렇게 저에게 이렇게 주식 투자하라고 권유했던 사람들 지금 보면 모두 다 헛방이더라. 자, 그래서, 물론 뭐 저도 마찬가지겠지만, 같은 아마추어지만, 제 경험에 비추어 보건데, 물론 뭐 제 경험은 아니죠. 투자의 고수들이, 여러분 주위에 있는 그런, 헛방들, 투자의 고수들 말고, 고전들을 쓴 그런 투자의 고수들, 투자의 위대한 스승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지금 얘기는. 자, 일반 계좌에서 주식 투자하지 마라. 자, 장담하건대 여러분의 95%는 장기적으로 돈을 잃거나 예금 이자만도 못하는 수익률을 거둘 것이다. 이 통계로 남아있다 그랬죠. 영상에서 여러 번 언급했습니다. 그리고 이 주식 투자라는 거는 10년 이상 묻어둘 돈 아니면 자, 이 묻어둔다는 말은 그냥 넣고 절대로 안 꺼내야 될 돈입니다. 그러니까 여윳돈이어야 되겠죠. 그죠? 당장 뭐 3년 뒤, 5년 뒤에 집 살 돈으로 주식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10년 이상 묻어둘 돈 아니면 주식 투자하지 마라.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게 연금저축, 개인퇴직연금, IRP, ISA를 기본으로 청년들의 경우에는 이제 이 청년들 같은 경우에는 뭐 이번 정부 들어가지고 여러 가지 자산 형성을 위한 저축 제도가 생겼습니다. 그죠? 청년형 소득공제 장기펀드, 그리고 청년 도약 계좌, 그리고 군 복무 중인 병역 의무 이행 중인 장병들과 사회복무요원들에게는 장병내일 준비적금 이런 것도 있대요. 그래서 미리 결론 내리면 자기가 여러분들이 이제 사회초년생이고 청년이고 위 제도에 이런 제도 있죠, 그죠? 이런 제도에 전부 해당된다면 다 하셔야 돼요. 다 해야 됩니다. 그리고 청년 도약 계좌, 장병내일 준비적금, 저축 이자율이 5에서 6% 정도 되는데 이거보다 낮은 대출 이자를 받을 수 있다면, 대출 이자로 돈을 빌릴 수 있다면, 특히 뭐 여러분 부모님들한테 금액이 얼마 안 되니까 부모님들한테 돈을 빌릴 수 있다면 빌려서라도 해라. 그래도 이제 저축 투자, 나는 부모님께 돈도 빌릴 수 없어. 저축 투자할 돈이 부족하다면 본인 형편에 따라, 여러분 형편은 뭐 나름대로 다 사정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애매하면 균등비중이라고 그랬죠. 균등비중으로 모두 다 하시고, 그리고 여러분이 이제 아주 합리적으로 판단해가지고 최적의 효율 비중, 효율 투자 비중을 찾았다. 그러면 그 비중대로 투자하시면 됩니다. 이거는 뭐 여러분들의 나름의 각자 사정이 다 다르니까 제가 이 비중을 정하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장병내일 준비적금은 요 링크 기사를 한번 살펴보시고, 그래서 이제 어떤 구독자가 이 분은 뭐 공부를 잘 하시는 분인 것 같아요. 질문을 아주 요점을 잘 찾아서 질문을 잘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요 구독자의 질문에 이제 맞춰가지고 투자의 순서를 정하자면 요렇게 이제 질문을 했는데 이분은 이제 뭐 그동안 저축만 이렇게 쭉 하다가 크게 이제 저축으로 목돈이 생겼나 봐요. 잘 하셨습니다. 주식 투자했으면 아마 잃었을 거예요. 돈을 잃었을 겁니다. 그래 저축으로 이렇게 목돈을 마련했는데 이제 본격적으로 투자를 하고 싶다. 그러면 위 결론대로 위 제가 내린 미리 결론대로 투자하시면 되겠다. 능력되면 납입 한도 최대한 연금저축 1,800 넣고, 그리고 ISA 2,000 넣고, 뭐 장기소득공제 펀드, 청년도약계좌 납입 한도 최대한 넣고,
애매하면 그냥 균등 비중으로 하시고, 난 잘 모르겠다. 하지만 다 하고 싶다. 그러면 균등 비중 하시고, 능력이 안 된다. 이러면 뭐 1년에 뭐 어마어마한 돈이 필요하겠죠. 그죠? ISA까지 했으면 2000 주관위가 5240만 원이 있어야 되겠네요. 그죠? 뭐 프로 운동선수나 뭐 전문직 종사자들이야 1년에 5천만 원 이상을 이렇게 저축 투자를 할 수 있겠지만, 능력 안 되면 여러분 형편에 따라 최적의 효율 비중으로, 자, 결혼 계획, 주택 마련 이런 거는 뭐 여러분 나름의 사정이 다 있을 테니까 여러분 스스로 판단하셔야 됩니다. 그 최적의 효율 비중을 찾기 위해 여러분 스스로 판단하시고, 저한테 물어본다고 뭐 제가 답변을 내릴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이분도 역시 여유가 더욱 생겼을 때 투자와 세금 혜택 중으로 연금저축 1,800만 원 몰빵하는 게 좋냐, IRP에 이렇게 분산하는 게 좋냐. 자, 저 같은 경우에는 연금저축 1,500, IRP 300 이렇게 합니다. 물론 투자의 수익률 증대와 효율에는 연금저축 1,800이 좋다는 것은 뭐 저도 알고 있고 여러분도 알고 있죠. 그죠? 하지만 뭐 이건 뭐 여러분의 선택인데, 참고로 이제 저는 계좌를 안 본 지가 오래됐거든요. 올해도 연초에 그냥 납입한도 다 채워 넣어 버렸습니다. IRP는 아직 못 채웠지만, ISA는 아직 일부분 못 채웠지만, 아무튼 연초에 작년에 남은 돈하고 올해 뭐 성과급 그리고 미국 주식 일부 팔아가지고 올해 최대한 넣었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이 글을 작성하면서 이제 계좌를 열어가지고 수익률은 안 봤어요. 수익률은 한 뭐 1년 넘게 안 본 지가 오래됐는데, 이 수익률을 한번 알아보고자 계좌를 열어가지고 2022년, 2023년 하락장이었죠. 그죠? 투자 수익률을 보니 IRP가 더 좋더라. 요 기간 동안은 IRP 수익이 더 좋더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책 소개해달라. 자, 요 스프레드시트 링크로 들어가셔가지고 요거 필수 투자에 참고할 만한 도서를 언급해놨죠. 그죠? 요거 한번 참고해 보시면 됩니다. 모두 읽기 귀찮다면 이제 우리가 하는 것은 패시브 투자니까, 자, 패시브 투자는 SPY 사고 팔고 하는 게 아니라 그랬죠. 연금 계좌에서 S&P 500 인덱스 buy hold forever라 그랬습니다. forever 사고 팔고 하는 거는 패시브 툴을 이용한 액티브 투자라고 그랬죠. 그런 거는 개별 주식 사팔사팔 하는 거하고 별 차이가 없습니다. 필망합니다. 켄 피셔의 얘기입니다. 그래서 모두 읽기가 귀찮다, 시간이 없다. 그러면 패시브 투자의 정석, 좋은 보고래, 뮤추얼 펀드 상식과 커먼 센스 인베스팅, 모든 주식을 소유하라. 이 두 가지 정도만 읽고 나머지는 그냥 안 읽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이제 기간에 정함이 있는 돈으로 투자하겠다. 예를 들어 이제 3년 뒤 결혼이나 주택 마련으로 쓸 돈인데 주식 투자로 이제 돈 좀 불려가지고 결혼하는데 집 사는데 보태고 싶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자,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은 일단 여러분 주변을 한번 살펴보세요. 주식에서 돈 벌어가지고 결혼하는데 집 사는데 돈 보탰다 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지. 일단 제 주변에는 나 포함 그런 사람 한 명도 못 봤습니다. 저도 돈 보태기는커녕 안 잃었으면 다행이죠. 그죠? 물론 저는 뭐 집 사는 데는 뭐 그냥 예금 깨서 그냥 집 사는 데 보탰습니다. 그리고 뭐 대출 받았죠. 그죠? 늘 이런 질문을 받을 때마다, 자, 여러분, 그런 돈은 기간에 정함이 있는 돈은 주식 투자하지 마시고 예적금 하라고 하는데, 죽어도 주식으로 이제 돈을 불리고 싶다고 하는 사람들을 위해 아래처럼 이제 S&P 500 인덱스 펀드에 1년, 3년, 5년 투자했을 경우 수익률과 손실률의 범위를 몬테카를로 시뮬레이션을 해보면, 자, 이 몬테카를로 시뮬레이션 보이죠? 이 포트폴리오 비주얼라이저에 들어가가지고 저 아래 몬테카를로 시뮬레이션이라고 있어요. 자, 여기서 여러분이 예를 들어 1,000만 원이 있다. 그리고 더 이상 투자나 돈을 빼지는 않아요. 그리고 시뮬레이션 피리어드는 5년만 하겠습니다. 5년만. 향후 5년만 투자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히스토리컬 리턴은 1972년부터 지금까지 몽땅 넣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US 라지캡 S&P 500에 100% 넣고 투자를 하는 거예요. 런 시뮬레이션을 해보면 이런 결과가 나옵니다. 자, 요 결과는, 자, 1년 투자했을 때는 이제 뭐 여러분은 뭐 3년에서 5년 정도 투자하니까 3년 투자할 경우 아주 나쁘면 연평균 수익률이 계속해서 마이너스 3.87%로 손실이 날 수 있습니다. 5년 투자에도 아주 나쁘면 하위 10분입니다. 그죠? 아주 나쁜 하위 10분이, 아주 나쁘면
마이너스 0.65% 매년 이렇게 손실을 거둘 수 있습니다. 물론 뭐 평균적인 상황이라면 3년에서 5년 정도 투자하면 11%, 10%의 수익률을, 연평균 수익률을 거둘 수 있지만 아주 운 나쁜 이런 경우도 고려해 봐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운 나쁘면 3년, 5년 후에도 연평균 수익률이 마이너스를 기록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보유 기간에 따라 플러스 수익률이 날 확률. 자, 3년 정도 보유하면 그래도 플러스 수익률이 날 확률이 83%예요. 88%고. 그리고 예금이자 정도, 예금이자 2.5%보다 높은 수익률을 거둘 확률은 80% 정도 됩니다. 그죠? 3년 보유하면 예금이자 이길 확률이 78% 정도 되고 5년 보유하면 82% 정도 예금이자를 이길 수 있다. 하지만 보유기간에 따른 이 손실률도 고려해 봐야 되겠죠. 그죠? 자, 5년 동안 이렇게 S&P 500에 투자했을 경우 5년 투자의 경우 투자기간 내 51%의 확률로, 자, 요거 보이시죠? 51%의 확률로 5% 이상의 손실을 거둘 수 있고 투자기간 만료 시점에는 이제 요 확률이 9.28%로 낮아지네요. 자, 5년 기간 동안 첫 해 혹은 뭐 두 번째 해, 세 번째 해 5% 이상의 이런 손실, 5% 이상의 손실을 거둘 확률이 51%나 된다. 그리고 아주 나쁘면 5년 투자에도, 요거 보이시죠? 그죠? 5년 투자에도 마이너스 40% 이상의 손실을 거둘 확률이 1.14% 정도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 S&P 500 투자로 안정적인 연평균 수익률 7%를 거두는 데 필요한 보유기간은 얼마일까요? 자, 적어도 10년입니다. 10년. 그래서 10년 이상 투자할 돈 아니면 주식 투자하지 마라. 그래서 요거 보시면 적어도 이제 10년을 투자해야 연평균 수익률 6.9% 정도가 나옵니다. 물론 운 좋으면 약 11% 거두고 연평균 수익률, 운 나쁘면 아주 낮은 로워 레인지에는 연평균 수익률이 2.3%예요. 그래서 평균에서 연평균 수익률 6.9% 수익률을 10년 이상 보유했을 때 거둘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마디 추가하자면, 제 개인적인 경험을 이제 한마디 추가하자면, 물론 존 보글과 인덱스 펀드를 안 지는 20년도 더 됐습니다. 예전에 뭐 이렇게 주식 투자를 하려면 개인이 개별 주식 투자로 시장 수익률을 이기기는 정말 힘들구나 라는 사실은 뭐 20년, 30년 전도 더 되어서 알았지만, 자, 개인 투자자든 기관 투자자든 장기 수익률은 결코 시장 수익률을 넘어설 수 없다 라는 것은 20년 전에도 알았어요. 제가. 하지만 저는 주식 투자를 어떻게 했을까요? 일반 계좌가 아닌 과세형 계좌에서 이제 인덱스 펀드 패시브 투자를 한 것은 저도 이제 한 7년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7년 정도밖에. 그 이전에는 나름대로 이제 개별 주식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가치 투자하고 이렇게 또 이 파이썬 프로그래밍을 배워가지고 퀀트 알고리즘 투자도 해보고, 물론 이 국내 주식입니다. 그리고 이제 켈리의 공식을 이용해가지고 해외 선물, 파생 상품 이런 걸로도 이제 뭐 반짝 성공을 해봤겠죠. 뭐 푼돈 번 거예요. 푼돈 벌었습니다. 그런데 그 결실을, 그 푼돈 번 거 2배 이상으로 반납하는데 몇 개월도 걸리지 않았다. 재수 없으면 하루 만에 다 반납할 수도 있다. 자, 그래서 이 금융 투자의 이 바닥은 식자오한이라고 그랬죠. 여러분이 뭐 좀 안다고 알면 알수록 장기 성과는 나빠집니다. 제가 한 말이 아니에요. 자, 연구 결과로 다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도 언급한 이 루스와 슈메이크라는 사람이 이런 연구를 했다 그랬죠. 경마꾼들을 대상으로 이런 연구를 했다. 자, 정보가 주어지면 주어질수록 그 사람들의 예측력은 나빠진다 그랬죠. 그죠? 자, 이렇게 정보가 여러분이 알면 알수록 여러분들의 그 예측력은 나빠지고 그 나쁜 예측력에 대한 확신만 커진다 그랬죠. 그래서 요 구간에서 여러분들의 내가 이제 아는 게 많아가지고 이제 요 구간에서 내 전재산 몰빵해도 되겠다 라고 하는 순간 여러분은 파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고팔고 하는 액티브 투자가 buy, hold, forever 패시브 투자를 이기지 못하는 이유는 이 존 보글이 3단 논법으로 증명했다 그랬죠. 그죠? 그래서 이거 한번 쭉 읽어보시면, 자, 시장 수익률이 11%다. 그랬을 때 이제, 자, 시장 수익률이 11%라고 했을 때 모든 투자자들이 이제 다 참여한 치열한 경쟁의 결과가 이 시장 수익률일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이 액티브 투자자는 사고 팔고 하니까 거래 비용과 세금이 나가죠. 그죠? 거래 비용과 세금이 나갑니다. 패시브 투자는 사놓고 가만 놔두니까 거래 비용은 최소화되고 세금도 장기 이연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액티브 투자자들이 부담하는 관리 비용과 거래 비용은 패시브 투자자 그룹이 부담하는 비용보다 높다. 그러므로 요 결과가 나옵니다. 요 결과가. 그래서 장기적으로 이렇게 사팔사팔하는 액티브 투자가 결코 패시브 투자를 이기지 못하는 이유가 요 3단 논법에 나옵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또 주장하는 사람이 있겠죠. 뭔 X 소리냐? 나는 개별 주식, 파생 상품으로 지금도 시장 수익률을 계속 이기고 있는데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예전에 테드 에런슨의 얘기를 또 예를 들어줬습니다. 그죠? 예를 들어줬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은 1,000년 정도 운영해보고 시장 수익률을 이겼다면 그게 네 실력이다. 라고 주장하라고 했죠. 그래서 그 사람이 죽고, 자, 1,000년이면 사람은 100년밖에 못 사는데 1,000년이면 그 사람이 죽고 이 후손들 10개 세대가 계속 그렇게 자산을 운영해보고 시장 수익률을 이겼다면 인정해주겠다. 라고 테드 에런슨이 얘기했습니다. 이상 오늘의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사회초년생들 개별 주식 투자하지 마세요. 일반 주식에서 여러분 주변에 회사 사수들, 회사에서 주식 투자 좀 한다는 사람들, 여러분들에게 이런 조언 해주면 바보들의 합창이다 라고 생각하고 그냥 과세 이용 계좌에서 인덱스 펀드만 열심히 모으시면 됩니다. 이상 오늘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